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선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선물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밭대기에 대한 내용들로 증거금이 있고 선도와 선물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선물 가격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물건의 미래 가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요, 선자가 우리가 먼저 선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의 가격을요, 현재 기준으로 미리 책정해 보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일 얼마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격을 정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쉬운 예시, 배추를 계속 했으니까 배추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김장을 10월 말에 배추를 뽑아서 11월에 보통 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11월 1일에 하고, 어떤 사람들은 11월 7일에 하고, 어떤 사람들은 11월 중순에 해요. 이래버리면 김장을 하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뽑아주면 좋은데 그때 상황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월 31일에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다 수확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일, 7일, 15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일에 사는 사람은 어제 뽑은 배추니까 싱싱한 배추를 받아서 너무 좋겠죠. 하지만 7일에 받는 사람 또는 15일 말일에 받는 사람은 배추를 뽑은 지 한 달이 지나니까 배추가 다 시들 거예요. 이래버리면 배추의 상품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맞아요. 저온 창고라던가 습도나 선도가 유지되는 그런 창고에 넣어서 배추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건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보관이 좀 더 싱싱하게 오래가는 것처럼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추를 그 저온 창고에다가 넣는데 하루에 100원이 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월 31일에 배추를 딱 수확을 했을 때 포기당 2,000원이에요. 그러면 11월 1일에 그 배추를 받는 사람은 2,100원에 사면 되겠네요. 하루 보관하니까. 그러면 7일날 사는 사람들은 2,700원. 그렇죠. 15일은 3,500원. 말일은 한 5,000원. 이렇게 30일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관 비용이 하루에 100원씩 늘어난다면 현재 가격에다가 보관 비용을 더한 게 맞죠. 미래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 가격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선물 가격 모형을요, 어떻게도 부르냐면 보관 비용 모형, 비용 모형, 보관 모형, 이런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상품 선물들이라고 해요. 쌀이니 배추니 이런 상품들,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요, 대부분 보유 비용이나 보관 비용에 의해서 미래의 가격이 결정되어져요. 반면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금융 선물이 있죠. 주식 같은 애들. 주가가 오늘은 10,000원인데 내일은 얼마가 될까? 이제 이래버리면 머리 아픈 거예요. 내일의 주가를 예측해야 되는데 내일 얘가 얼마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 방법이 없죠. 이때도 우리는 항상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성장 모형, 배당 할인 모형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공개된 유일한 정보는 뭐다? 그렇죠. 배당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10,000원을 주식을 샀어요. 주식 한 주를. 그러면 내일 이 주식이 얼마가 돼야지 나는 손해를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단순하게. 내가 주식을 안 사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하루 이자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1,10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씩 이자가 붙으니까. 하루가 지나면 내일의 이 주가는 최소한 1,100원은 돼야 돼요. 그 다음 날은 1,200원, 1,300원 이렇게. 하루에 100원씩은 계속 이 주가가 올라가야지 내가 은행에 넣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유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는다고 우리가 보유 비용 은행에서 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적 성격이 금융 선물에서는요, 보유 비용, 보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사면 은행에서 이자는 못 받지만 뭘 받을 수는 있어요? 맞죠? 배당금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1년 동안 쫙 갖고 있으니까 총 30%의 은행이자, 12%로 할게요. 30%는 좀 심하니까. 우리가 12% 정도의 은행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대략 7%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받지 못한 12%에 배당에서 주는 7%를 뺀
5%만큼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주식의 1년 후에 미래 가격인 선물 가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금융 선물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 되게 단순하다고요. 보유 비용, 보관 비용으로 생각을 하자. 상품 선물들은 정말로 창고에 저장하거나 관리 비용이 그 보관 비용이 되는 거고, 금융 선물, 주식 같은 애들은 이자 비용에서 배당 수익률을 차감시키면 그게 바로 보관 비용, 보유 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요. 길게 끊지 않고 짧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선물에 대한 가격 결정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가격 결정 이론을 갖다가 놓고 선물 시장을 예측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